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호 소장입니다. 자, 서울시가 주택 보유세가 과도하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4월 20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보셔도 쭉 여러 문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면 원문을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원문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부에서 근본적 개편안 마련에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달하고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페이지는 앞에는 이제 그러저러한 내용들이고, 실제로 관련된 것들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서울시 보유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그래서 재산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산세와 종부세입니다. 재산세부터 보죠. 주택부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실화하겠다. 세율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세율이 2009년 이후에 변동이 없답니다. 13년 동안 변동이 없었는데 그 기간 동안 공시가격이 2배나 올랐기 때문에 변경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뭐 충분한 명분이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표를 보게 되면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입니다. 그래서 현행 4단계 세율 체계를 유지는 합니다. 그러나 단계별 구간은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이하, 과세표준이 6천만 원 이하라는 것은 지금 주택분에 대한 과세표준이잖아요. 공시에 1억이라고 써 있는 거는 1억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해줍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그래서 공시가 1억짜리는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이고요. 이랬을 때 0.1%를 곱해주는 거니까 6천만 원 곱하기 0.1%니까 6만 원 이렇게 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뭐 1억 한 5천 정도 되겠죠. 1억 5천짜리를 했더니 그 전엔 얼마 나왔어요? 6만 원이 나왔던 겁니다. 6만 원이 아니죠. 6만 원에 6천만 원까지 6만 원 나오고 6천만 원 넘어가는 초과되는 것은 0.15니까 얼마가 됩니까? 9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 초과되는 거 3천만 원에 0.15니까 4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만 원 더하기 4만 5천 원에서 10만 5천 원이 나오던 건데 이제는 과세 표준이 9천만 원이면은 9천만 원 구간까지 0.1%니까 9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15,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재산이 많아질수록 재산세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완화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율은 구간별 이 6천만 원 이하, 1억 5천만 원 이하, 3억 이하, 3억 초과 이거는 변경이 없대. 이 세율은 과세 표준에 대한 구간을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천만 원까지는 0.1. 네, 그전엔 6천만 원 넘어가면 0.15였는데 이제는 9천만 원까지가 0.1, 그 다음에 2억 7천만 원까지가 0.15, 그전엔 1억 5천만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0.25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0.15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억 7천에서 5억 4천까지가 0.25, 예전에 3억 초과하게 되면 0.4인데 무려 지금은 5억 4천까지도 0.2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고 5억 4천이 넘어갔을 경우에만 0.4가 됩니다. 이게 대략 공시가격 9억 원이 초과되는 것들에 해당된다는 거겠죠. 자, 이해가 어렵지 않죠? 주택부 재산세 세부담 상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자, 1세대 1주택자를 하더라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시민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 재산세 특례세율, 이 특례세율이라는 거는 아마 한시적으로 한 3년 정도인가를 재산세를 좀 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1세대 1주택이면서 9억 원 미만인 것들만 적용이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요즘에 1주택 이라도 하더라도 공시가 9억이 넘는 것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혜택을 좀 더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못해서 주택가격 및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매년 전년세액의 130%를 재산세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세 부담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부담 상한 비율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낸 것과 이듬해 내는 것들의 차이가 너무 심하면 그럼 예전에 100만 원 냈는데 갑자기 공시가격이 쭉 올라가고 세율 쭉 올라가고 공정시장 가입비 쭉 올라가서 1000만 원 내라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100만 원 냈으면은 올해는 너는 한 130까지만 내 200만 원 세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세 부담을 정해주는 것이 세부담 상한이라고 하고 그 비율을 정한 것들이 세부담 상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년 130%를 내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9억 초과하는 것들은 이것도 사실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줄여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로 줄여드느냐? 3억 이하는 동일합니다. 6억 이하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6억에서 9억 원 초과된 것들은 기존의 130%에서 9억 원 미만은 110%로 줄여주고 9억 원 초과한 것들은 115%로 조금씩 낮춰달라.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공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액공제라는 게 뭐냐면 오래 보유했다거나 내지는
고령자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세액을 감해줍니다. 오래 보유했으면 이게 투기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 거고, 고령자분들은 은퇴하고 나서 소득이 없는데 계속 세만 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데, 대표적으로 종부세가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자,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는 연령이 60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20%, 65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30%, 그 다음에 70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40%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보유기간이 10년, 5년 넘어간다? 그럼 20%. 10년이 넘어간다? 아이고, 잘못 적었습니다. 이거. 10년에서 15년. 예, 10년이 넘어간다. 그럼 40%. 그 다음에 15년이 넘어간다. 그럼 50%의 감면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73세면서 16년을 보유했다. 그럼 40%, 50%, 90%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일단 최대는 80%까지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금이 3천만 원 엄청나게 좋은 집을 갖고 있어요. 3천만 원 나왔어. 그래도 38에 24, 2,400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혜택이죠. 자, 이거는 종부세입니다. 현행법상 종부세고, 그러나 재산세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설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저렇게 종부세처럼 어마어마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제를 좀 해주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5년 이상일 때는 5%, 10년 이상이면 10%, 15년 이상이면 15%,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해주세요. 라고 제안하는 거고, 연령은 60세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어떤 범위는 똑같죠. 종부세와. 공제는 좀 틀리지만 50, 15, 50, 15 이렇게 해갖고 아마도 이거 중복공제 된다면 역시나 100분의 15, 100분의 15, 30%까지는 재산세를 깎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시가격이 1억 원인데 여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곱해줍니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에는. 그러면 공시가 1억이지만 과표는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지금 종부세는 원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80%였다가 매년 높아져서 올해는 100%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2021년엔 95%, 매년 5%포인트 올라갔거든요. 올해는 100%예요. 그러나 이제 차기 정부에서 이걸 다시 95%로 좀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가봐야 할 문제고, 어쨌든 현행법상 10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 권한이 지금 정부한테 있는데 이것을 지자체로 이양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런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번에 영상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하겠다는 건 아니고 장기적 과제로 이런 것도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요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시장 홈페이지 가서 이 원문을 다운받아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까지 영상이 담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뭐 객관적인 내용만 파악하는 거니까. 자, 재산세 부분이 끝났고 이제 종부세 분야로 넘어갑니다. 서울시가 건의할 종부세 세제 개편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자, 단기 과제는 현행 종부세가 유지된다는 전제입니다. 자,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은 차기 정부는 지금 종부세에 대해서 폐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었죠. 그래서 이 종부세가 폐지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단 유지가 된다는 전제에서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자, 먼저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비율을 낮추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다주택자는 지금 300%, 전년도에 300만 원 냈는데 이번 달에 850만 원 나왔다. 그래도 다 냅니다. 왜냐하면 300%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죠. 너무 부담스럽죠. 1000만 원 냈는데 그 이듬해 3000만 원 나왔다. 다 내야 됩니다. 300%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150%좀 낮춰달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전년도에 1.5배까지만 내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3천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도 1,500만 원까지만 내는 거죠. 그래서 부담을 좀 줄여주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급작스럽게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민들이 담세력 부분에서 좀 부족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에서 배려를 해주자는 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세대 1주택자는 지금 150% 비율인데 이게 종부세입니다. 아까 재산세랑은 비율이 틀리죠. 세부담 상한율을 115% 낮추자는 거고요. 1세대 1주택자와 1주택자로 나눴죠. 이게 뭐냐면 이건 종부세에서만 나오는 표현일 텐데, 자, 종부세는 인별과세라고 해서 개인별로 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하나 갖고 있고 집을 와이프가 하나 갖고 있게 되면은 1세대 2주택이에요. 그죠? 다주택자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다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뭐 취득세에서도 다주택자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부세에서는 나 1주택자, 아내 1주택자 해갖고 각각 별도로 보는 겁니다. 왜?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종부세에서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정말 나밖에 없어. 우리 집에서. 그런 사람과 나 1주택, 와이프 1주택 요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어떤 거를 더 많이 혜택을 줘야 됩니까? 그쵸? 1세대 1주택이 그냥 1주택 1주택인
1세대 2주택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줘야겠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줍니다. 115%만 올려주세요. 1주택자는 120%까지 올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1주택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이거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뭐 이런 걸 구분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좋은 제안과 아이디어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내용 굉장히 많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상속, 그 다음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하게 되는 경우, 이거 뭐냐면, 정비사업 추진이 뭡니까? 이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인데, 여러분들 조합원이에요? 조합원인데 내가 집을 갖고 있다가 헐려요. 그죠? 이주하고 헐려. 그럼 이주할 때 어디로 갑니까? 전세로도 가겠습니다만, 기간이 보통 길잖아요. 보통 한 4년, 3년 이럴 수 있잖아요. 해단지면은. 그 기간 동안에 뭐 임대차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고 전세값도 올라갔고 나는 좀 불안하다. 뭐 2년 뒤에 또 나가야 될 수도 모르고 이러 불안하다. 그러면은 집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대체 취득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사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고 이게 헐리니까 내가 잠깐 들어갈 몸이 기거할 곳을 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채워주게 되면 비과세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종부세에서는 무조건 주택 취득, 뭐 대체 취득이고 나발이고 없어. 무조건 주택 취득. 그러면은 기존에 헐렸다, 기존의 주택이 있고, 그러면 기존의 주택이 있고, 새롭게 대체주택을 취득했잖아요. 그럼 2주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나는 투자로서 산 건 아닌데, 내가 거주하려고 산 건 아닌데, 2주택으로 간주하게 되니까 세금이 부담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농어촌 지역. 농어촌 지역에 여러분들 투자로 삽니까? 근데 저기 한 3천만 원짜리 하나 어떻게 뭐, 얻게 됐어요. 뭐, 아버지가 주셨다거나 이래가지고. 그러면, 괜히 이것 때문에 나 서울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가격 오르지도 않은 것 때문에 2주택이 되면서 각종 1주택 혜택이 사라져서 투자로 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기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속이나 농어촌 지역 주택이라든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체주택 취득 이런 것 있을 때는 그래도 2주택이지만 표면상 2주택이지만 1세대 1주택으로 적용해주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속주택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영원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혹은 3년간만 배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농어촌 지역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정 범위를 만들 겁니다. 여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혜택을 줍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지 지분이 큰 다가구 주택, 뭐 내지는 재건축 중에서 큰 평형을 갖고 있다. 대지 지분이 큰 거 갖고 있다. 이러면 1 플러스 1을 받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1을 받게 돼서 좋은데 대신에 2주택이 되어버리잖아요. 2주택이 되니까 과도한 세금이 나오네. 그래서 나 대형 갖고 있어서 그동안 1 플러스 1 두 채 준다니까 그래도 동의를 했는데 두 채 받으면 요즘 종부세 왕창 나온다며. 안 해. 이러니까 정비사업 추진이 안 돼요.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 커다란 것들은 대지 지분도 넓어서 그런 걸 빼게 되면 사업 추진이 안 되는데 공급이 시급한데 그런 분들을 반대하게 되면은 동의율이 빨리빨리 안 거쳐지면서 공급이 늦어지게 되고 부동산 시장 전반에 어떤 또 가격 상승 어떤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1 플러스 1이라고 하더라도 1 플러스 1 하게 되면은 플러스 1로 받은 것들은 3년 전매 제한이 걸리거든요. 이 3년 전매 기간 동안만큼은 넌 그냥 1주택자야 라고 혜택을 줘서 그래서 동의율을 끌어올려서 빠르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합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만든 분들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번에 제안한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깎아준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배려를 해서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현행 지방세법 에서는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를 적용 배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시죠? 그래서 취득세가 지금 2주택제,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제 구입하게 되면은 8%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공시 가격이 1억 미만짜리를 구입하게 될 때는 여전히 1.1%만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양도세법에서는 양도세 중과세 적용 시 농어촌 지역 주택을 주택수에서 불산입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양도소득세에서 그 농어촌 지역 주택은 포함이 안 된대. 대박. 그럼 나 서울주택이 하나 있고 농어촌 지역 하나 있으면은 서울주택 비과세네? 그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많이 헷갈리시는데 양도소득세법에서 양도세 중과세 적용 시라고 표현되어 있죠? 중과세. 중과세 적용할 때만 농어촌 지역의 주택수에서 불산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택을 팔 때는 중과세는 아니기 때문에 과세는 되긴 됩니다. 비과세는 아니고 과세는 되되 일반 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하튼 취득세 중과세 적용 배제, 양도세 중과세 적용 배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종부세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적용할 때 농가주택을 주택세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거 갖고 있어도 갑자기 2주택 되게 되면서 손해를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가 농어촌 지역, 그러니까 저가라고 표현한 것은 일정 비율에 일정 뭐 종시가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 나중에 비율을 정할 겁니다. 저가 농어촌 지역 주택 보유 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 3억 원 이하인 1농어촌 주택을 함께 소유한 3억 원이라고 표현이 됐네요. 3억 원 이하인 농어촌 주택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혜택이 가능하다 건의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내가 1주택이 있는데 3억 원 미만의 농어촌 주택을 갖고 있다. 종부세에서는 1주택자로 간주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아시겠죠? 근데 1세대 1주택자가 하는 거예요. 내가 1세대 2주택인 상황에서는 저가주택 3억 원 미만짜리 구입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인 것들을 농어촌 주택 구입했을 때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장기 민간 등록 매입 임대 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달라. 그 전에 그 주택임대 사업자는 종부세 합산 배제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 한 156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가 금방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지게 되면서 지금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부 서울시 말에 따르면, 자, 민간 등록 임대주택은 거의 30만 호로 자가 소유를 제외한 임대시장의 15%나 차지하고 있고, 민간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 5%로 제한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 갱신 금지, 보증보호 가입 의무화로 주택시장 시장 안정에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부활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 임대주택, 주택임대 사업자 내는 것들에 대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 다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강제 말소당한 임대사업자. 자, 지금 자동 말소든 자진 말소든 말소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합산 배제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 말소가 됐는데 내가 기존에 있던 거주주택과 합쳐갖고 2주택, 3주택이 돼버리니까 종부세가 부담스럽죠. 그런데 아파트와 달리 다세주택은 매사업을 위해 지어진 주택이 많고 주택 구조가 없어진 탓에 현실적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 제안하는 것은 주택수에 그러니까 자동 등록 말소된 것들은 한시적으로 한 유예기간 2, 3년 정도는 종부세에 대해서 중과세 적용을 제외하여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주택수가 합산되게 되면은 1주택과 2주택은 또 전혀 틀렸지 않아요. 세율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과세 적용이 아니라 일반 과세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건 비과세가 아니에요. 이건 합산 배제가 되는 건 아니고 합산은 해서 과세 표준을 만들어 놓고 그러나 비율은 얘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과세가 아니라 일반 과세를 적용하자라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훨씬 더 수월하죠. 자, 이것도 재밌죠? 현행 서울시에서 부부간 50% 지분씩 두 채 소유 시 각각 조정 지역 내 2주택 보유자로 분류되어 다주택자 중과세는 적용받게 된다. 자, 아까 제가 종부세는 그 인별 합산과세라고 했잖아요. 그 아내가 하나 갖고 있고 그 남편이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1주택, 1주택수로 각각 1주택자, 1주택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종부세에서는. 그런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부부가 이거 한 A주택은 50% 갖고 있고 B주택은 50% 갖고 있어요. A가 아내가 갖고 있고 B가 남편이 갖고 있어요. 결국은 이 세대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50%씩 지분씩 갖고 있으면은 아내는 이 집도 50%, 이 집도 50%니까 2주택자고요. 남편은 이 집 50%, 20%니까 이것도 2주택자예요. 그래서 1주택, 1주택으로 혜택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가 분산됐다는 이유만으로 두 개 다 2주택자를 취급받아서 고율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데 이거를 차등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상 이게 뭐 지인이다.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상 다른 사람하고 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게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 부부간 한 세대에서 이런 식으로 지분 나눈 것들은 사실 똑같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1주택, 1주택으로 평가를 받아서 세 혜택을 주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겁니다. 밑에는 이제 뭐 종부세 피해자의 경우 장기과제에 대해서 쭉 나열한 건데,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보유세 부분,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완화 정책을 서울시가 건의를 했고,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이 많이 좀 수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종부세가 과도하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재산세 서울시에서 국토부 쪽, 정부 쪽으로 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좀 다시 반복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